저는 작년 가을 M1 맥북 에어 기본형을 구입해 매우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10만원에 구매한 M1 맥북 에어는 가격에 비해 매우 우수한 성능과 배터리 지속 시간을 보여주어 시나브로에게 매우 큰 만족감을 준 제품인데요. 대부분의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었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델의 특징으로 인해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풀체인지가 될 프로 모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2021년 10월 애플은 이를 갈았다는 듯 어마어마한 맥북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M1 프로와 M1 맥스를 탑재하고 베젤은 얇아졌으며 아쉬웠던 포트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M1 맥스를 구입하고 싶었지만 통장이 저에게 적당히 해라 죽기 싫으면 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서 저의 사용 패턴이나 영상 스타일을 감안하여 M1 프로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M1 프로가 탑재된 14인치 맥북 프로가 영상 편집 용도의 관점에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현재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빠른 컴퓨팅 성능을 보여주는 회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입니다. 작년에 M1을 시작으로 호환성 부분에서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특유의 배터리 효율과 압도적인 성능으로 특정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애플 홈페이지에서 성능 비교를 보던 도중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교군이었는데요. M1 프로와 맥스의 성능을 보는데 M1 칩과의 비교가 아닌 인텔 맥북을 기준으로 성능을 비교해놨더라고요. 이게 저는 아이러니한 부분이었습니다. 애플이 M1 프로나 M1 맥스의 성능이 M1과 비교를 했을 때 그리 자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긱벤치 점수를 살펴보았는데 싱글코어 점수를 보고 꽤 당황스러웠습니다.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멀티코어의 점수는 많이 나는 편이었지만요. 참고로 긱벤치 GPU도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다만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은 제가 알기로는 CPU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M1과의 차이가 극명하지 않은 것 같아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벤치 점수는 벤치 점수일 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렌더링 테스트를 해보면 더욱 극명해집니다. 제가 편집한 4분가량의 영상을 렌더링을 진행해 보았는데 M1 프로를 탑재한 맥북 프로와 M1을 탑재한 맥북 에어의 체급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렌더링 시간이 기본적으로 맥북 프로가 2배씩은 빨랐습니다. 발열도 안정적이었고 팬도 거의 돌지 않았어요. 팬 돌아가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16인치와 14인치의 발열과 팬 소음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맥북의 성능을 정말 극한으로 끌어올렸을 때 14인치와 16인치의 발열과 팬 소음이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14인치가 16인치에 비해 극한의 상황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지 14인치가 발열을 못 잡는 편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적인 비교일 뿐이에요. 제가 맥북을 사용할 때 발열과 팬 소음이 가장 심하다고 느꼈을 때가 렌더링을 진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13분가량의 영상을 렌더링을 진행해 보았는데 팬은 아예 돌지 않았고 온도도 최대 30도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네 아주. 다만 조금 당황스러웠던 건 맥북 프로에서 렌더링을 하던 도중 램이 부족하다는 알람이 뜨더라고요. 제 맥북 프로의 램이 32기가여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정말 안정적인 렌더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램을 64기가 정도는 맞춰야 할 것 같은데 애플의 램 옵션을 보면 진짜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는 하지만 제가 M1 맥북 에어로 편집을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두 가지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4K로 작업을 하는데 컷 편집이나 자막을 다는 등 기본적인 작업에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특정 작업을 할 때는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타임랩스와 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은 재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맥북 프로는 그래도 꽤 무난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재생을 해보면 완전 부드럽게 재생이 되진 않지만 맥북 에어와 비교를 해보면 극명한 환경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M1과 M1 프로는 CPU 성능에 있어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코어의 개수만 보았을 때는 8코어와 10코어여서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M1은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고효율 코어가 4개, 고성능 코어가 4개인 반면 M1 프로는 고효율 코어가 2개뿐이고
고성능 코어가 8개니까요. 그 외에 GPU 코어는 코어의 숫자가 각각 8코어와 16코어로 겉으로 보았을 때도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싱글 코어의 벤치 점수만 보았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경험을 토대로 보면 대부분의 환경에서 M1과 M1 프로는 체급 차이가 매우 심하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북 프로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디자인을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전 세대의 맥북 프로의 디자인이 너무 이뻤기 때문에 반발은 크지 않았지만 2020년대에 들어 이제는 넓다고 지적받는 베젤이나 키보드의 벽돌 같은 타건감 등등 많은 지적도 받았죠. 이번에 풀체인지가 된 맥북 프로 바뀐 것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다만 제 눈에는 마냥 반가운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미적으로 이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사용 경험 부분에서도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키보드였습니다. 특히나 F키와 J키가 조금 많이 거슬렸어요. 보통 키보드들, 특히 F키와 J키에는 키보드에 손을 제대로 올렸는지 알 수 있도록 일종의 표식을 남겨둡니다. 이 표식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키보드 위에 손을 제대로 올려놨다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표식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맥북 에어의 키보드와 비교를 해도 표식을 만졌을 때 느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맥북 에어의 키보드는 확실하게 손의 느낌이 전해지는데 맥북 프로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키보드를 칠 때마다 눈으로 자꾸 확인을 하게 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키캡들 사이사이를 전부 검은색으로 칠해버려서 디자인적으로도 보았을 때 키보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통일감도 떨어지고 조화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가위식 특유의 깔끔한 타건감과 터치바를 과감히 없애고 물리키로 돌아간 부분 등은 굉장히 마음에 든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반대로 측면의 포트들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웠는데요. 전부 C타입 모양의 포트로 도배를 해버렸던 전작의 제품과는 달리 이제는 꽤 다양한 포트를 꽂을 수 있게 된 부분이 특히나 맥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사용 패턴을 생각해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왼쪽에는 맥세이프 충전 단자, C타입의 썬더볼트 4 단자 2개, 이어폰 구멍이 있고 오른쪽에는 풀사이즈의 HDMI 단자와 썬더볼트 4 단자 1개, 그리고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편리하게 사용을 했던 건 바로 맥세이프 충전 단자와 SD카드 슬롯이었습니다. 맥세이프 단자는 자석을 이용한 충전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C타입 단자를 이용해 충전을 해야 했고 충전을 하며 사용을 하다가 발에 걸려서 맥북이 쏟아지는 대참사가 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었는데 맥세이프 단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의 힘만 가해져도 단자가 떨어지더라고요. 파손의 위험이 많이 줄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충전 속도도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실제 제가 구입한 맥북 구성품에 있는 전원 어댑터는 96W입니다.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빨라요. 물론 기존 방식처럼 C타입을 이용해 충전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SD카드 슬롯인데 이게 생기면서 드디어 이 거지 같은 허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열심히 촬영을 하고 카페에 가서 편집을 하려는데 이 허브를 들고 오지 않아서 작업을 하지 못하는 현타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편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약간 투박한 디자인이 된 것 같아서 아쉬운 점들도 있었지만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키보드만 빼고요. 맥북의 디스플레이 품질은 언제나 최고 수준을 유지했고 유저들의 평가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맥북뿐만 아니라 아이맥의 경우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평가가 워낙 좋다 보니 실제로 아이맥을 그냥 디스플레이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고는 합니다. 맥북은 자본제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 많은 포토그래퍼나 필름 메이커 분들이 맥을 고집하는 이유가 분명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지만 그 반면 저는 사용을 하며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었어요. 바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입니다. 120Hz의 주사율을 가져 훨씬 부드러운 모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저는 잘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이패드나 아이폰은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눈으로 바로 구분이 갈 정도로 60Hz와 120Hz의 차이가 심했는데 이상하게 맥북은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데스크탑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옆으로 넘기는 모션을 사용할 때는 그나마 약간 느껴졌지만 그 외에 서핑을 하거나 커서를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 크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제 눈이 이상한 것인가 싶어서 동생에게도 한번 보여줬는데 동생 또한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슬로우 모션으로 비교를 해보면 분명 차이가 있기는 해요. 왜 이러는 거지?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화면 상단의 탈모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다크모드를 주로 사용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노치가 신경이 쓰였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옆으로 넘길 때 글씨가 가려진다는 것 정도? 미니 LED를 사용해서 그런지 실제 노치 부분과 상단의 검은색으로 칠한 디스플레이 부분에 구분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노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폭죽과 같은 번쩍이는 부분들을 볼 때 약간의 블루밍 현상이 있기는 했지만 어떤 분들은 OLED를 탑재했으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번 맥북 프로의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비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능과 가격 그 사이에 밸런스를 잡는 과정에서 미니 LED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애플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미니 LED의 단가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OLED만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니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이패드 프로에서 느낄 수 있는 120Hz 특유의 부드러움은 이상하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그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맥북 프로의 스피커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여태 써본 노트북 스피커 중에서 단연 탑 오브 탑이에요. 맥북 에어의 스피커가 절대 나쁜 편이 아닌데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애플이 인텔에게서 벗어나 M1 칩을 발명하고 많은 분들이 칭찬하셨던 부분이 바로 성능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사용 경험을 보았을 때 더 많이 느껴진 부분은 성능 자체보다는 배터리 효율이었어요. M1 맥북 에어를 사용하며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배터리였거든요. 당연히 맥북 프로 또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지적을 하고 싶어도 건덕지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1시간 동안 스트리밍을 진행한 결과 9% 정도가 소진이 되었는데 사실 이건 큰 의미가 있는 테스트는 아니었고 아마 많은 분들은 작업을 하는 경우 배터리 성능을 궁금해 하시겠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0%로 충전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하루 동안 꽤 빡세게 작업을 하더라도 배터리가 충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풀충전이 된 상태라면 이틀 동안 사용해도 될 정도의 배터리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윈도우 노트북을 사용해본 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타사 노트북과의 체감 차이를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맥북 프로의 배터리 자체는 노트북 시장에서는 거의 압도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M1 프로가 M1과 비교했을 때 고효율 코어가 적어서 배터리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카페 가서 작업하실 때 50% 정도만 충전이 되어 있어도 충전기 따로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맥북 프로에 대해 간단하게 사용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벤치마크 점수를 보고 약간 실망을 했지만 사용을 하면 할수록 에어와 프로의 체급 차이가 크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어요. 특히나 GPU 성능 차이는 아주 많이 나는 편이어서 그래픽 작업이나 인포그래픽 혹은 색 보정을 많이 하시는 포토그래퍼 분들은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양해진 포트들이나 넉넉한 배터리 또한 이번 맥북 프로의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애플의 이런 자체적인 칩셋에 대한 계획은 사실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는 소프트웨어만큼이나 하드웨어나 자체 칩셋에 대한 열망이 있던 사람이었고 잡스가 떠난 지 약 10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맥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상 이 가격으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 건 맥북이 유일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맥북 프로를 사라,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지 말라고 해도 다 살 테니까요. 다만 M1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M1을 탑재한 맥북 에어나 13인치 프로 또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요. 개인적으로는 M1도 아직 너무나 쌩쌩한 현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용도를 생각해 보시고 M1, M1 프로, M1 맥스 중에 잘 선택하신다면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더라도 전부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I'll be back.